자식은 출가하면 알아서 살라고 해야지. 돈을 안 주면 자식은 잃어도 돈은 지킨다. 돈을 주면 자식도 잃고 돈도 잃는다. 좀 멍청하게 살지 말아라.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히 돈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신뢰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79세, 노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세요. 자녀에게 재산 넘기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야기. 내 자식이 설마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79세, 김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혹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이런 불안감은 김할머니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망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빈털터리가 되거나 자식에게 버림받는 끔찍한 사례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아닙니다. 79세, 노년의 마지막 보루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빈털터리가 된 노부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박 씨 85세는 5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빈털터리가 되어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무 멍청했지. 박 씨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요양원에 버려진 노모.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씨 82세는 3년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 씨가 치매에 걸리자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나를 버렸을까? 이 씨는 밤마다 울면서 후회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학대당하는 노부부. 제발 살려주세요. 최 씨 88세 부부는 10년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최 씨 부부에게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최 씨 부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매일 학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최 씨 부부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79세,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후회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에는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유언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두려워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두렵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신탁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안전하고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세,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은 소중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단독 제발 살려주세요. 노부부의 절규, 재산 넘긴 후 시작된 10년 지옥. 카메라 앞에 선 88세 최 씨 할아버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깡마른 몸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고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는 10년간 이어진 악몽을 증언했습니다. 자식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최 씨 부부는 10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약속, 점점 드러나는 악마의 얼굴.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식들의 태도가 괜찮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줄어들고 용돈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폭언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밥만 축 내고 뭐하는 거야. 빨리 죽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자식들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할머니는 머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지옥 같은 현실. 자식들은 최 씨 부부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쉰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할머니의 애원에도 자식들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밥 먹을 힘도 없으면 빨리 죽어.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악몽, 끝나지 않는 고통. 최 씨 부부는 10년 동안 자식들의 학대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제발 살려주세요.
최 씨 부부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외면 방관하는 이웃들. 최 씨 부부의 학대 사실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괜히 나섰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웃들의 외면 속에서 최 씨 부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회의 무관심은 학대를 방관하고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최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없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389입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한 노인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79세,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과학 뇌과학,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이 말하는 노년의 의사결정.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79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 그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 자식이 설마. 물론 자식을 믿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년의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론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 위해 뇌과학, 행동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이 말하는 노년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뇌과학 노화와 함께 변하는 뇌.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합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판단력, 충동 조절 능력,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에는 하지 않았을 법한 위험한 투자나 자녀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는 등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뇌 기능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2. 행동경제학 손실 회피 심리와 현상 유지 편향.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하고 현상 유지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한 심리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큰 변화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심리학 사회적 고립과 의존성. 노년에는 사회적 고립과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마저 안 해주면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79세,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산 관리, 상속, 노후 설계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우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의 반응을 살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활동, 취미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도서.
노후 파산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책으로 노후 파산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넛지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책으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설명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79세, 당신의 마지막 재산은 당신의 삶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